안녕하세요. 한국 슬로우 조깅 협회 정라혜입니다. 저는 피트니스를 운영 중이고요. 통증을 케어하는 운동법과 스트레칭 기법, 다양한 생활 체육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요즘 슬로우 조깅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을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 그대로 느리게 천천히 뛰는 운동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느려야 되냐면 달팽이처럼 느리게 뛰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운동법입니다. 최대 심박수 60에서 70% 이내로 아주 천천히 저강도로 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존투 운동이라고 해서 저강도 운동도 좀 유행인데 이것도 일종의 존투 운동일까요? 그렇죠. 전투 운동하고 조금 비슷해요. 일단 심박수는 비슷한데 저강도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슬로우 조깅에는 몇 가지 규칙이 좀 있습니다. 바로 보폭과 착지법인데요. 보폭이 매우 좁아요. 한 10에서 20cm 정도. 그리고 착지법은 앞꿈치로 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보폭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없고 또 앞꿈치로 착지를 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앞꿈치 한번 뛰어보고 네. 자 뒤꿈치를 거의 안 뛰어져요. 그래서 앞꿈치 착지가 훨씬 더 우리 관절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착지법이고요. 보폭은 아까 제가 10에서 20cm 아주 좁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10에서 20cm) 정도 보폭은 좁게 하시면 되고요.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굉장히 가볍게 뛰어줍니다. 자, 걸었을 때는 다리에 별 느낌이 없죠. 지금 화면 보시면. 근데 뛰자마자 근육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실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무릎을 너무 탕탕 치거나 아니면은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뒤꿈치가 닿되 앞꿈치로 착지를 합니다. 뒤꿈치가 거의 닿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슬로우 조깅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동을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시작하면 좀 무리하게 자기 어떤 페이스에 맞지 않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고강도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당을 에너지로 쓰게 돼요. 그 당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또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지방을 더 많이 연소할 수 있고 또 좁은 보폭 때문에 근육도 훨씬 더 많이 획득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굳이 빨라질 필요가 없고 힘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지방을 태우려면 숨이 반드시 차야 된다 요런 인식도 좀 있는데 숨이 안 차도 이 빠진다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숨이 차고 힘들 때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것과 천천히 했을 때 대사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는 게 지방을 더 잘 태우는 속도고 강도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심박수가 최대 60~70%라고 하셨는데 요거에 좀 구체적인 수치를 참고하실 수 있게 계산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말할 수 있는 속도로 대할 수 있는 속도로 아주 천천히 뛰는 건데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빠른 속도에서도 대화가 가능한데 또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린데도 뭐 숨이 차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실 때 말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러닝 워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닝 워치에서 130 bpm 이하로만 달려보라고 지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난 너무 느리게 선생님 하는데도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처음에 했던 페이스보다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되고 점진적으로 빠른 속도가 나면서 심박수는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방송 나가신 영상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한 4kg 정도 감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식단 조절 없이도 감량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저는 직업 특성상 움직이는 에너지가 워낙 많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고 또 식사가 좀 불규칙해요. 특히 이제 밤늦게 많이 먹고 그리고 제가 살이 조금 쪘을 때 그 시절이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먹고 몸이 많이 무거워졌었는데 일단 도저히 제가 식단은 자신이 없어서 슬로우 조깅을 거리를 좀 더 늘리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1시간을 목표로 매일매일 뛰었고 또 주말에 시간이 될 때는 2시간씩 뛰었어요. 그리고 60일 만에 4kg 체지방 감량했고 몸무게죠. 네, 몸무게가 4kg 감량했죠. 더 놀라운 건 체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굉장히 더울 때인데 울트라 마라톤 50km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이판 또 국제 마라톤도 풀 코스를 완주했고요. 그럼 보시는 분들이 운동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협회 회원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드라마틱한 감량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의 사례도 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지만 사실 그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슬로우 조깅을 실천하시고 특히 가까운 동호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한테 지도를 받은 지도자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를 많이 보셨거든요. 특히 중요한 점은 식단을 크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매일매일 30분씩 그리고 1시간씩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소개된 남성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100kg 몸무게가 지금 현재 한 80kg 정도 한 20kg를 식단 없이 감량하셨고 더 놀라운 건 처음에 1시간씩 매일 하셨어요. 근데 요즘 기록을 보면 가끔 20kg씩도 달려요. 그만큼 이제 달리는 체력과 몸이 많이 준비되었다는 뜻이겠죠. 또 방금 단기간에 효과를 봤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럼 감량 기간이 얼마 정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슬로우 조깅 하시면 일주일 만에 느낌이 바로 와요. 왜냐하면 이 좁은 보폭 때문에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보면 저게 운동이 될까? 정말? 라면서. 근데 직접 실천해 보시면 30분을 딱 하자마자 허벅지가 묵직해요. 이걸 일주일 딱 하잖아요. 근육통이 옵니다. 처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근육에 자극이 많고 또 아까 에너지 대사가 지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생겨요. 그 저강도 운동으로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만보 걷기, 막 오래 걷기 이런 거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것보다 슬로우 조깅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도 이제 걷는 분들도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슬로우 조깅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고 일단 걷는 분들 보면서 슬로우 조깅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만큼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슬로우 조깅이. 효율성이 높고 또 걷기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걸을 바에는 뛰는 게 안 좋을까. 물론 걷기에도 좋은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큰 근육을 자극하는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슬로우 조깅으로 체지방도 빨리 태우고 근육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슬로우 조깅을 하는 게 더 어떨까 생각하고 또 걷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걷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무릎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허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뭐 연골, 발목 여러 가지 문제로 몸이 약하신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걷는 속도로 할 수 있는 크게 충격이 없는 슬로우 조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 또 뛸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뛰게 되거든요. 오늘 만약에 급하게 저 차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폭발적인 힘으로 그 버스를 절대 놓치지 않은 그런 힘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좀 달리기에 유리하게 몸이 설계돼 있다. 특히 큰 엉덩이와 긴 다리 그리고 발목, 아킬레스건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달리기에 유리한 몸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모든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기능들을 상실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 안에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신기록을 낸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가 맨발로 금메달을 땁니다.
놀랍죠. 운동화 없이. 요즘 너무 운동화 막 따지는데 이 선수는 맨발로 금메달로 신기록을 내는 내용이 있어요. 결국 뒤꿈치로 뛰지 않고 앞꿈치로 뛰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의 이 착지법이 몸에 무리가 없고 또 맨발로 해도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는 타이밍도 좀 중요한데 그 식후 운동이 좋냐 아니면 공복 운동이 좋냐 이런 궁금증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공복 유산소를 하는 편이고 이 공복 유산소를 하게 되면 지방의 분해가 활발해져서 효과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연소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져요. 그런데 공복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한 1시간 전에 간단하게 드시고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는 식후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심박수 40%로 정도 잡아가지고 아주 천천히 뛰시면 오히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슬로우 조깅으로 또 혈당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슬로우 조깅을 하다 보면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체지방은 빠지고 그러니까 당뇨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식사 직후에 하는 건 좀 피하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조금 무리하게 뛰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바로 뛰면 이제 혈류가 내장으로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화불량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밥 먹고 갑자기 뛰면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나서 1시간 후에 슬로우 조깅 하셔도 되고 또 만약에 식후에 바로 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느리게 뛰시면 됩니다. 요 슬로우 조깅의 다이어트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식단 구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 지금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단하는 거. 식단하는 걸 제일 어려워 하셔가지고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데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 식단하면서 슬로우 조깅을 병행하면 가장 효과가 빠르긴 한데 지금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고 먹는 걸로 굉장히 우리가 해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식단을 처음부터 짜버리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하고 맛있게 먹되 매일매일 슬로우 조깅을 실천하는 거 30분 이상씩.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몸에 어떤 운동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덜 먹게 돼요.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내가 조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슬로우 조깅을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 이런 편안한 목표로 나아가시면은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마라톤이 목적이신 분이라면 식단을 조금 하면서 연습하셔야 좋은 기록을 내는데 유리해집니다. 그 슬로우 조깅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앞꿈치가 중요한 이유 그 자세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조깅을 딱 연상하면 4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턱을 들고 전방을 바라보고요. 또 두 번째는 10에서 20cm의 좁은 보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꿈치로 착지를 하는데 뒤꿈치를 드는 것이 아니고 앞꿈치를 착지하고 뒤꿈치는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뛰기 위해서 팔을 강하게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깨에 리듬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착지법이랑 앞꿈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깨에 경직을 막 일으켜가지고 너무 고정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어깨를 흔들면서 편안하게 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 슬로우 조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앞꿈치 때문에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죠. 앞꿈치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무게 중심이 앞꿈치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단지가 너무 아파요. 자기도 모르게 뒤꿈치를 계속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라든지 또 종아리, 허벅지에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 근육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슬로우 조깅의 어떤 충격이 걷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으로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시다면 착지법을 다시 좀 체크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매일 30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매일 시간이 안 돼요 하는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일 30분을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30분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시간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뭐 점심때 10분, 저녁에 10분 그러면 합산 30분이잖아요.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연속적으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 속에도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3개월 동안 1분을 뛰고 30초를 걷는 패턴으로 하루에 40세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6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분하고 30초를 걷는 이 실험을 하루 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40세트를 시켰더니 3개월 후에 식단 없이 모두가 다이어트 한 3kg 가까이 감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도 하고 싶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 하시는 분들은 1분씩 누적해서 하루에 30센트 정도 만들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출근길에 조금 1분 정도만 빠르게. 너무 좋죠. 네. 네네. 출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5분 정도 슬로우 조깅 또 마치고 5분 슬로우 조깅 뭐 이런 식으로 습관하시면 됩니다. 사실 달리기 하면 다들 러닝화부터 사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에 적합한 러닝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신발은 어떤 거 신어야 되냐 질문을 정말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요즘 나오는 신발들이 스피드를 좀 주는 기능성 운동화들이 많아서 너무 두껍고 쿠션이 높아요. 이런 운동화들은 앞꿈치 착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밑창이 얇고 가볍고 이런 러닝화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발볼이 좀 편안하게 들어가야 돼요. 직접 신어보고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에서 슬로우 조깅을 할 수도 있을까요? 실내에서 슬로우 조깅 할 수 있죠. 또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춥거나 했을 때는 거실에서 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턴 자세가 있긴 있는데 이게 또 일부러 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짧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리고 달리기를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해야 안 다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슬로우 조깅도 그런 사전 운동이 필요한 건지. 슬로우 조깅 하기 전에는 사전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슬로우 조깅 자체가 근력 운동이고 유산소성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사전 운동은 필요 없고 따로 또 슬로우 조깅하고 따로 근력 운동을 뭐 하셔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책에는 스트레칭조차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슬로우 조깅 자체가 준비 운동 같은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근육 자극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근육통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반드시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 슬로우 조깅 할 때 사용하는 근육, 늘어나는 근육 부위들을 좀 어떤 부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슬로우 조깅 할 때 대표적으로 강화되는 근육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거나 우리가 근육이 약해질 때 쓰는 근육이랑 같아요. 그래서 약해지는 근육이 슬로우 조깅하면 강해지는 거의 대부분이 하체 쪽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근육을 제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곳이 허벅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만 있으면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 할 때 독보적으로 생기는 하체 근육, 러닝 할 때 생기는 다양한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따로 슬로우 조깅 외에 근력 운동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또 지방이 많이 생기는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악순환이 오는데 이제 슬로우 조깅 하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큰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이 일단 실천하시면 하체 쪽 근육과 우리 몸을 잡아주는 큰 근육들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슬로우 조깅이어도 좀 뛰는 건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무릎에 무리가 가진 않을지 걱정이실 것 같아요.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장시간 한 자세로 있었거나 운동 부족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 근육이 빠지고 그래서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처음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길게 무리하게 안 하시면 됩니다. 좀 걷다가 30초 정도 슬로우 조깅 하시고 좀 병행하면서 몸에 조금 적응을 하면서 나아가시면 사실 무릎이 오히려 더 강해지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슬로우 조깅 가르칠 때 대다수 사람들이 며칠 하니까 무릎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하셨는데 지금 거의 3개월 지나서는 무릎 아프다 소리는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근육들이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무릎 통증이고 또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달리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일단 앞꿈치로 착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의 부하가 훨씬 작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와 거의 비슷한 충격이라서 일단 겁내지 마시고 자기 능력껏 30초 뛰고 또 1분 걷고 또 30초 뛰고 1분 걷고 조금씩 짧게 자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히려 앞꿈치 착지는 엄지발가락 부위에서 새끼발가락 전체를 균일하게 착지를 하기 때문에 뼈를 바르게 정렬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통증을 잘 안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아프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자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꿈치로 착지를 지금 만약에 PD님이 이 자리에서 한다면 느끼실 거예요. 일단 앞꿈치에 충격이 한 3배 정도 되고 우리 몸을 앞꿈치로 띄었을 때 스카이 콩콩 아시죠? 스카이 콩콩처럼 방방방 그냥 자연스럽게 띄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착지가 되면서 충격이 약하죠. 그래서 오히려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뒤꿈치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뛰시면 부상이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앞꿈치로 연습하셔서 발의 탄성이라든지 조금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마라톤 도전하시면 부상 위험이 작고 또 잘 달릴 수 있는 몸이 되겠죠. 대표님의 부모님께서도 원래 혈압, 혈당,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이 슬로우 조깅을 통해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운동하는 모습을 거의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쁘셨고 또 집에 오시면 식사하시고 피곤하니까 바로 주무시고 운동은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일단 습관이 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양한 질병이 온 거예요. 특히 이제 당뇨라든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복부비만이 굉장히 심하셨고 당뇨약을 항상 드시고 당뇨가 있으시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더 많이 드세요. 밥을 먹고 빵을 먹는다든지 빵 먹고 다시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셨지만 일단 운동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지금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어머님 세대의 어르신들이 좀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 적합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슬로우 조깅을 매일매일 하시라고 권했지만 사실 실천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4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현재 아버지는 8kg 감량하셨고요. 당뇨약은 안 드십니다. 병원에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 그만큼 당뇨도 많이 좋아지셨고, 오히려 뭐 휴일에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산을 타거나 또 슬로우 조깅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지금은 매일매일 한 1시간 정도, 대략 한 7km에서 10km 정도 달리고 계세요. 또 올해 가을에는 저랑 같이 또 지리산을 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예전보다 훨씬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보면서 너무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제가 생각이 들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 그다음에 고혈압,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일단 골다공증 약은 병원에서 안 먹어도 된다 해서 지금 안 드시고, 체중도 지금 한 4kg 정도 체지방 감량하시고, 고혈압 약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시긴 하는데, 어쨌든 5kg에서 10kg 정도 연속적으로 뛰어도 끄떡없을 만큼 굉장히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 골다공증이 좋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체중 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뼈랑 근육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뼈가 약하거나 근감소증,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정말 슬로우 조깅 추천해요. 그럼 그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 슬로우 조깅 시작하신 나이대가 혹시 연령대가 어느 됐어요? 시작하셨을 때는 60대 후반이었고요. 지금은 70대죠. 그 책에 보면 슬로우 조깅이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령자에게 치매가 걸리는 확률이 15%, 대부분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치매는 운동 부족인 사람일수록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슬로우 조깅으로 열심히 운동하시면 뇌세포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또 노력한 한 부분도 일단 슬로우 조깅 실천에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어쨌든 슬로우 조깅이라는 생소한 운동을 알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고요. 뛰는 어떤 동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효과성에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이 좀 배우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런칭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협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강의와 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지금 정말 슬로우 조깅 열풍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에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 또한 길에 막 슬로우 조깅 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나 보람되고 흐뭇합니다. 이번에 나온 슬로우 조깅 혁명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정말 마라톤 풀코스를 서브 3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달리고 싶지만 체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기록이 줄지 않아서 고민인 마라토너들, 정말 러닝을 해서 살을 잘 빼고 싶은 다이어터들, 누구든 읽으시면 정말 유익하게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제가 추천드리고요. 또 슬로우 조깅에 저의 채널에도 오시면 착지법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이냐고 묻는다면 누가 자주 많이 웃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글벙글 페이스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정말 슬로우 조깅으로 꿈과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느려도 괜찮아. 행복을 달려라.